안녕하세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날, 믿을 수 없는 일을 연달아 겪었던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옛말에 불행은 연달아 찾아온다고 제 앞에 그런 끔찍한 일이 한꺼번에 터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때 일을 떠올려 보며 사연을 한번 써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둘을 낳고 키웠습니다. 저와 남편은 고물상을 같이 운영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해서 고물상 일을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힘들더군요. 새벽부터 땀 뻘뻘 흘리며 동네를 돌아다니고 무거운 것들을 트럭에 실느라 허리가 나만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희 남편은 고물상 일에 자부심이 있어서 항상 웃는 얼굴로 일을 하더라고요. 아휴, 이 땀 좀 봐. 물 좀 마시면서 해. 그러다가 쓰러질라. 제가 그렇게 말하며 물병을 건네주면 남편은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선 시원한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역시 일할 때 마시는 물이 최고로 맛있네. 난 고물상 일이 힘들긴 해도 얼마나 보람되는지 몰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들이 다 재활용돼서 가치 있게 쓰이는 거잖아. 저는 항상 긍정적인 남편을 보며 참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이 일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저희 큰아들이 중학생일 때 남편이 산소 용접기로 절단하던 폐 드럼통이 폭발하고 만 거예요. 남편은 그 일로 인해 화상도 입고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긴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수술을 마친 후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일하다가 이런 사고를 당할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대신할 걸. 당신같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이렇게 크게 다치면 어떡하냔 말이야. 저희 남편은 한동안 병원에 입원하다가 퇴원을 했는데 사고의 후유증으로 다리를 쩔뚝거리게 되었어요. 고물상 일이 힘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인데 다리가 그렇게 되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걱정돼 몇 번이고 말리기도 했습니다. 여보, 그건 내가 할 테니까 제발 들어가서 쉬어. 그러다가 안 그래도 안 좋은 다리가 더 나빠지면 어떡할 거야. 괜찮아. 내가 우리 집안 가장인데 이것도 못하면 되겠어? 다리가 불편하니까 남들보다 두 배로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남편은 정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아픈 다리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고생하는 걸 보고 중학생이던 저희 아들이 그때부터 고물상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학교 끝나면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물상으로 오더라고요.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저 오늘 기운 팔팔하니까 할 거 있으면 다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집에 가서 공부나 하지. 뭘 또 여기로 왔어. 고물상 일은 엄마랑 아빠랑 둘이서 하면 되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 싫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아들이 돼서 어떻게 그냥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저 아빠 닮아서 힘도 세고 팔뚝에 알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 맡겨주세요. 저희 아들은 수시로 남편이랑 같이 트럭을 타고 돌면서 무거운 것도 대신 들어주고 물건을 분해해서 분류할 때도 이것저것 물어가면서 도와주더라고요. 아빠, 이건 알루미늄 맞죠? 저 이제 딱 보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야, 역시 고물상 아들이라서 그런지 금방금방 배우네. 그런데 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저리 가라. 에이, 조심조심하고 있어서 안 다쳐요. 그리고 아빠랑 엄마도 고물상에서 일하면서 팔다리에 상처 엄청 많으시잖아요. 제가 고물상집 큰아들인데 그런 영광의 상처 몇 개 정도는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야. 자식이 다치는 걸 누가 좋아해? 안 다친다니까요. 저 진짜 조심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아들은 남부럽지 않은 효자인데다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매 학기마다 반장도 도맡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딸들도 아들을 부러워하더군요. 오빠, 오빤 학교 끝나고 맨날 고물상 가서 일 도와주면서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거야? 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빠처럼 성적이 잘 안 나오던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말고 다 새겨들어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해서 우리 키워주시는데 우리가 학생으로서 공부 하나만큼은 집중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하여튼 오빠 말하는 것만 보면 학생이 아니라 어른 같다니까. 나도 이번 학기엔 열심히 해서 오빠처럼 성적도 잘 받아보고 다음 학기엔 반장 선거에도 한번 나가봐야겠어. 내가 그래도 오빠 동생인데 좀 본받아야 될 거 아니야. 저희 애들은 다들 착하고 성실해서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랑 남편이 더 열심히 고물상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고물상을 하며 자식 셋을 대학에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애들이 대학을 졸업해 취업을 하고 나선 그동안 번 돈으로 5층짜리 원룸 건물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하찮게 보는 고물상 일로 정말 큰 성과를 이루게 된 거였죠. 그때 저희 애들이 케이크까지 사와서 저희 부부를 축하해 주었답니다. 엄마, 아빠, 이제 고생하지 마시고 편하게 사세요. 그동안 남들보다 두 배, 세 배로 노력하면서 사셨잖아요. 안 그래도 네 아빠가 요즘에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러려고 했다. 이게 다 너희들이 엄마 아빠를 많이 도와주고 착하게 지내줘서 그런 거야. 얘들아, 정말 고맙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요. 오히려 그 고생을 다 하면서 절 키워주신 엄마 아빠한테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이제 저희도 돈 버니까 걱정 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그렇게 저랑 남편은 30년 넘게 운영한 고물상을 그만두고 원룸 건물을 관리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룸 관리하는 일도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더군요. 그냥 청소 정도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다양한 세입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저희 건물에 혼자 사는 나이 든 아주머니가 한 분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한 번씩 마주치면 너무 몸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어디 아프세요?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살도 쪽 빠지고 안색도 너무 안 좋으신데 혼자서 밥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는 거죠? 아, 네. 제가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제가 보기엔 가족도 없고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반찬을 잔뜩 만들어 그 집에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니까 그 아주머니가 한참이 지나서야 힘겹게 문을 여시더군요. 아주머니, 제가 이번에 반찬을 좀 많이 만들었는데 가족끼리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조금 가져왔어요. 집에서 혼자 밥해 드시기 힘드실 텐데 이거라도 좀 같이 드셔보세요. 아유, 세상에나 이런 걸 다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찬까지 챙겨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보답은요, 사람 사는 세상이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나저나 만나는 가족은 없으세요? 힘들게 사시는 것 같은데 가족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한참 망설이다가 저한테 잠깐 집에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살림살이도 얼마 없는 찬장에서 믹스커피를 꺼내 저한테 타주고선 본인 사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10년 전에 이혼을 하고 가족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남편이랑 이혼하니까 자식들이 돈 많은 지 아빠한테만 찰싹 달라붙어서 전 모른 척 하더라고요. 평생 가족들만 생각하며 희생했던 대가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휴, 어쩜 그런 일이. 아주머니, 그래도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빛을 보게 되는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기운 내세요.
제가 가끔씩 반찬 가져다 드릴 테니까 밥도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월세살이를 했지만 이렇게 좋은 집주인분은 처음 만나 봐요. 사모님께선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원룸을 관리하다 보니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인간 세상에 대해 점점 더 배워가게 되더군요. 저는 세입자분들을 제 이웃사촌으로 생각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잘해드리려고 했어요. 한 번은 저희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월세를 내는 날이 됐는데 월세는 보내지 않고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진짜 죄송한데 이번 달 월세를 조금 늦게 내도 될까요? 제가 아르바이트로 택배 상하차를 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지금 학교도 못 나가고 아르바이트도 못 하고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조그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입금하겠습니다. 아이고, 학교도 못 나갈 정도면 심하게 다친 것 같은데 너무 걱정 말고 월세는 몸 좀 괜찮아지면 그때 내는 걸로 해요. 내가 뭐 월세 몇 번 안 받는다고 집안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학생이 내 자식 같아서 걱정돼서 그래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얼른 회복해서 꼭 밀린 월세 낼게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학생은 평상시에도 지나갈 때마다 예의 바르게 인사를 꼬박꼬박하고 분리수거도 깔끔하게 잘하는 친구라 더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게다가 학교 다니면서 그 힘든 택배 상하차를 한다고 하니까 성실하게 사는 학생 같은데 어른이 돼서 그 정도 사정도 못 봐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달간 월세를 안 받았었는데 나중에 그 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찾아와 저한테 밀린 월세를 내더라고요. 사모님, 저희 아들 때문에 폐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제서야 밀린 월세를 갚을 수 있게 됐어요. 당장 짐 빼고 나가라고 내쫓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저희 아들 사정을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학생이 일부러 월세를 안 낸 것도 아니고 다쳐서 그런 건데 그 정도는 이해해야죠. 그나저나 참 착하고 성실한 아들을 둬서 좋으시겠어요. 그 학생은 그 이후에 다시 열심히 학교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가끔씩 저희 집에 과일이나 간식 같은 것도 사다 주더군요. 어찌나 착하고 예쁜지 제 자식 같아서 몇 번 저희 집에서 밥을 먹인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원룸을 관리하며 참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흘러 저희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위가 둘이나 생기니 집이 북적북적해서 좋더라고요. 저희 사위들은 하나같이 다 성격이 싹싹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두 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족발 사왔습니다. 오늘 족발에 소주 한잔 하시죠? 아이고, 주말인데 집에서 쉬지 뭐하러 힘들게 왔어. 하여튼 우리가 박서방 덕분에 심심할 틈이 없다니까. 원래 제 역할이 어머님이랑 아버님 심심하지 않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가족들끼리 자주 만나고 재밌게 지내야 건강에도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둘째 사이가 사온 족발을 같이 먹으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번엔 집에 막내딸 부부가 찾아왔어요. 막내 사인 손에 무슨 봉지 하나 들고 있었는데 저희가 족발을 먹는 걸 보고 당황한 표정으로 이러더라고요. 뭐야, 설마 그 족발 형님이 사오신 거예요? 에이, 저도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먹으려고 족발 사왔는데 이렇게 타이밍이 겹치면 어떡해요. 동서, 그럼 동서가 사온 족발까지 두 배로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얼른 여기 와서 같이 먹어. 에이, 그래도 형님이 사오신 거 먼저 드셨으니까 제 건 배불러서 못 드실 거 아니에요. 막내 사이가 그렇게 툴툴거리니까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도 저랑 똑같이 생각했는지 껄껄 웃으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김서방, 나랑 자네 장모랑 족발이라면 환장하는 거 몰라? 오늘 다 못 먹으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으면 되지.
우리 사위들이 사온 족발인데 한 점이라도 남기면 되겠어? 알겠어요. 대신에 다음번엔 제 거 먼저 드셔주셔야 돼요. 저 다음엔 형님한테 양보 못합니다. 아이고, 알았어. 내가 살다 살다 사위들이 자기가 사온 족발 먼저 먹으라고 티격태격할 줄은 몰랐네. 자, 배고플 텐데 얼른 젓가락이나 들게. 그렇게 저는 딸들을 결혼시키고 성격 좋은 사이들 덕분에 정말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저희 아들도 40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며느린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결혼하고 저희 집에 합가해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괜찮겠냐고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선뜻 웃으며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저 원래 시부모님이랑 잘 지내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아가씨들도 다 결혼하고 나가 사는데 장남인 저희 남편이 어머님이랑 아버님 모시고 살아야죠. 대신 저하고 엄마랑 딸처럼 잘 지내주실 거죠? 저 가끔 가다가 투정 부려도 몰라요. 아유, 이렇게 예쁜데 아무리 투정 부려도 내가 받아줘야지. 그나저나 앞으로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된 거 환영한다. 네 말대로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아니라 엄마랑 딸처럼 잘 지내보자. 그렇게 저는 아들을 결혼시키고 며느리와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린 저한테 얘기했던 대로 정말 살갑게 잘하더라고요. 집안일도 알아서 척척 돕고 퇴근하고 와서도 어찌나 저한테 애교를 부렸는지 모릅니다. 우와, 어머님, 저 오늘 회사에서부터 김치찌개가 진짜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 어머님께서 김치찌개 끓여주셨으니까 제가 이따가 어깨 안마 실컷 해드릴게요. 됐어. 일하느라 힘든 건 넌데 내가 무슨 안마를 받니? 어머님도 건물 청소하랴 집안일 하랴 힘드시잖아요. 아참, 밥 먹고 설거지도 제가 할 거니까 어머님은 손도 대지 마세요. 빨래도 그냥 두시고요. 아셨죠? 저희 며느린 주말에도 툭하면 절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백화점도 가고 공원에 산책도 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지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저희 딸들이 질투까지 하더라고요. 새언니, 설마 오늘도 우리 엄마랑 같이 산책 가는 거예요? 나 오랜만에 엄마 보러 왔는데 또 새언니가 홀라당 데리고 나가버리면 어떡해요? 왜요? 그럼 아가씨도 같이 산책 가면 되죠. 우리 셋이 나가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와요. 아참,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막내 아가씨한테도 전화해 볼까요? 오늘 아예 여자끼리 넷이서 데이트하면 좋잖아요. 며느리가 저희 딸들과도 잘 지내주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위 복뿐만 아니라 며느리 복까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며느리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을 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린 그렇지 않은 것 같더군요. 손주를 낳은 이후부터 며느리의 성격이 예민해지고 툭하면 울기만 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저한테 고민 상담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무래도 저희 와이프가 산후 우울증인 것 같아요. 처음에 애 낳았을 땐 그렇게 행복해 하더니 요즘엔 애 울음소리만 들어도 미쳐버릴 것 같대요. 밤에도 잘 때마다 우울하다면서 얼마나 신세 한탄을 하는지 몰라요. 아휴, 이거 진짜 어떡하면 좋죠? 아휴, 원래 애 낳고 나서 산후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더라.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하루 종일 울어대는 애 때문에 스트레스까지 받으니 얼마나 힘들겠니? 애미가 우리 손주 엄마이기 이전에 사람인데 버티기 힘들만도 하지. 내가 최대한 애미를 도와줄 테니까 너도 옆에서 잘 다독여 주려무나. 저희 며느린 제가 봐도 산후 우울증이 정말 심했어요. 한 번은 며느리가 우는 애를 달래다가 자기가 큰 소리로 울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바로 며느리한테 달려갔습니다. 얘, 너 왜 그러니? 왜 갑자기 울고 그래? 어머님,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달래도 계속 울고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미칠 것 같다고요. 밤에도 우는 소리 때문에 잠 한숨 못 자고 낮에도 우리 태영이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 죽겠어요. 전 아무래도 엄마 자격이 없나 봐요. 아휴, 엄마 자격이 없긴 뭐가 없어. 너도 엄마가 되는 게 처음이라 아직 적응이 안 되고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우리 손주 내가 달랠 테니까 넌 들어가서 좀 쉬어라. 그럼 어머님은요? 저 때문에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거 너무 죄송하단 말이에요. 제가 무능력한 엄마라서 어머님한테 민폐만 끼치고 있잖아요. 가족끼리 무슨 민폐야. 우리 손주인데 할미인 내가 봐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너 이렇게 집에서만 있지 말고 기분 전환도 할 겸 취미 생활 좀 해라. 너 지난번에 요가 배우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요가 학원 끊어줄 테니까 다음 주부터라도 한번 시작해봐. 저는 힘들어하는 며느리가 너무 안쓰러워서 손주도 제가 다 봐주고 요가 학원도 끊어줬어요. 그리고 주말엔 저희 남편이랑 아들한테 손줄 맡기고 며느리랑 같이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도 사줬습니다. 그런데 며느린 제가 사준 원피스를 입어보더니 또 우울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님, 저 그래도 아가씨 땐 날씬하고 예뻤는데 애를 낳고 나니까 살이 축 처져가지고 너무 보기 싫어요. 그냥 전 집에서 추리닝이나 입고 다녀야 될까 봐요. 아유, 아이 예쁘고 잘 어울리기만 하는데 왜 그래? 그래도 네가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애 엄마치곤 날씬한 편이지 않니? 정 그렇게 몸매 때문에 신경 쓰이면 내가 헬스장이라도 끊어줄까? 요즘에 헬스장에서 돈 좀 많이 주면 개인 PT인가 뭔가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며. 저는 너무 우울해하는 며느리한테 헬스장에 개인 PT까지 등록해줬어요. 돈이 좀 들긴 했지만 며느리가 자신감을 되찾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며느린 그때부터 헬스장도 꾸준히 다니고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우울증을 극복하고 활발해져 가는 며느리를 보며 참 많이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며느리를 많이 배려해줘서 그런 걸까요? 며느리가 애를 낳은 지 8개월쯤 됐을 때부턴 점점 제가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참다 참다 한마디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집에 들어와서 옷을 벗었으면 빨래통에 넣어 놓기라도 해야지. 온 집안에 이게 뭐니? 이거 지금 나보고 다 주워서 알아서 빨래하라는 얘기냐? 어머님, 어차피 좀 있으면 청소 한번 하실 거잖아요. 그때 겸사겸사 그 옷도 주워서 세탁기에 넣어주시면 안 돼요? 저 오늘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왔더니 온몸이 아파서 그래요. 아휴, 아무리 운동도 좋다지만 적당히 해야지. 너 요즘에 운동하느라 근육통 있다는 핑계로 애도 하나도 안 보지 않니? 왜요? 어머님 저희 태영이랑 놀아주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전 어머님이 우리 태영이를 너무 예뻐하시길래 일부러 태영이랑 시간 많이 보내시라고 그러는 건데요. 게다가 며느린 주말에도 툭하면 저한테 애를 맡기고 혼자 밖으로 나가더군요. 제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핑계도 정말 다양했어요. 어머님, 저 오늘 저희 오빠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어머님도 저희 오빠랑 저랑 어릴 때부터 엄청 사이 좋았던 거 아시잖아요. 뭐? 너 지난주에도 너희 오빠네 집에 놀러 갔다 왔다면서 이번 주에 또 간다고? 너희 오빠 결혼해서 가정까지 꾸린 사람인데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냐? 아가씨들도 저희 집에 자주 오잖아요. 제가 오빠네 집에 가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인 오늘 일이 있어서 회사 나갔으니까 어차피 태영이 봐줄 사람은 어머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올 때까지 우리 태영이 좀 봐주세요. 며느리가 가족들이랑 만나는 거야 뭐라고 할 생각은 없었지만 손주를 매번 저한테 맡기는 게 문제였어요. 게다가 이제는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맡기더라고요. 며느린 평일에도 친구를 만난다면서 외출을 자주 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헬스장 갔다가 친구랑 저녁 먹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은 저 신경 쓰지 말고 아버님이랑 드세요.
얼마나 늦게 오려고 그러는데? 너 또 지난번처럼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올 건 아니지? 친구랑 술 먹다 보면 좀 취할 수도 있는 거죠.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며느리가 하도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저희 아들이 며느리한테 큰 소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엔 너무 우리 어머니한테 다 맡기고 밖으로만 쏘다니는 거 아니야? 당신 산후 우울증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그만큼 많이 도와주셨으면 당신도 당신 역할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아, 진짜 당신까지 왜 이래? 내가 산후 우울증 걸린 게 내 잘못이야? 10달 동안 배 아파서 애 낳았는데 애 키우는 건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변해버린 내 모습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내 기분을 당신이 아냐고. 어머님도 내가 그만큼 힘든 거 아시니까 도와주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하라고, 적당히. 당신 요새 좀 심하다는 생각 안 들어? 밥 먹으면 치우지도 않고 집안일도 하나도 신경 안 쓰잖아.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요즘에 하는 일이 헬스장 다니고 밖에 놀러 다니는 것밖에 더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 안 그래도 요즘에 어머님이 잔소리하셔서 짜증나는데 당신까지 내 화 좀 돋구지 마. 간신히 산후우울증 극복한 사람한테 또 힘들게 만들 거야? 그 후에도 며느린 계속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아들하고도 자주 싸웠어요. 하지만 전 며느리가 산후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던 게 생각나 최대한 이해하고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겠지 하면서요. 그렇게 며느리가 아들을 낳은 지 1년이 좀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이 평소보다 집에 늦게 오길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저희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는 아들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그 전화를 받고 바로 며느리랑 같이 병원에 달려갔어요. 가서 경찰한테 자초지정을 물어보니까 자세한 상황을 말해주더라고요. 아드님께서 퇴근길에 어떤 사람이 한 취객 4명한테 폭행당하고 있는 걸 보고 도와주려다가 그 4명한테 일방적으로 몹쓸 짓을 당했나 봅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보고 신고해서 출동했는데 가해자들은 바로 잡혀갔고 아드님께서 머리를 다치셔서 병원으로 싣고 왔어요. 저는 그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의사 말로는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며느리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우리 그이 어떻게 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출근한 사람이 갑자기 이게 뭐냐고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니. 아까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잘못 들은 거죠? 네? 제발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해주세요. 혜미야, 나도 제발 그게 잘못 들은 거였으면 좋겠구나. 살다 살다 내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저 그이 없으면 못 살아요. 내 하나뿐인 남편이고 우리 태영이 아빠인데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 이대로 이 사람 잃게 되면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저 진짜 이 사람 잃고는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내 마음도 네 마음과 똑같단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왔던 내 아들한테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어머님, 저 진짜 그놈들 용서 못해요.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제가 진짜 지옥 끝까지 찾아가서 그놈들 작살내줄 거예요. 다치려면 그런 못된 놈들이나 다치지. 왜 착한 우리 그 일을 이렇게 만드냐고요. 저는 서럽게 오열하는 며느리를 보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그 모습을 보고 있기도 힘들어서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고 병원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제발 지금 이 상황이 꿈이기를 바라면서 숨죽이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울다 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 있더군요. 며느리가 걱정하겠다 싶어 화장실 칸에서 나가려던 그 순간 갑자기 누가 화장실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저희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아까까지만 해도 펑펑 울던 며느린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살다 살다 이런 일이 다 있네. 의사가 그러는데 내 남편 오늘 밤도 못 넘길 거래. 그래도 그 사람 세상 떠나면 우리 이제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잘 된 걸 수도 있어. 저는 그 내용을 듣고 제가 순간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계속 듣는데 이번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남편 세상 떠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하네. 그래도 나한텐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우리 태영이 아빠이기도 하잖아. 아까 눈물도 찔끔 나오려고 하길래 마침 시어머니도 계시겠다. 아예 대성통곡 해버렸어. 그 사람 그렇게 가버리면 내가 우리 태영이 키우는 조건으로 재산이라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만나는 거 아무한테도 안 들켰으니까 좀만 기다리면 내 목숨 받고 나갈 수 있을 거야. 젊은 나이에 이렇게 된 건 안타깝지만 그 사람 운명이 여기까지인데 뭐 어떡하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눈이 돌아버리더군요. 제 아들이 저런 사고를 당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믿었던 며느리가 뒤에서 누군가랑 저런 통화를 하는 걸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 며느리의 휴대폰을 빼앗으며 소리쳤습니다. 에이미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우리 아들 저렇게 된 게 차라리 잘 된 거라고? 재산 받고 싶어서 내 앞에서 일부러 대성통곡한 거라고? 너 지금 통화한 사람 누구야? 누구냐고? 그러자 며느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저한테 변명을 하더군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방금 들으신 건 오해예요. 오해는 무슨? 네가 방금 전에 전화로 얘기하는 내용 내가 똑똑히 다 들었어. 여보세요. 너 누구야? 누군데 우리 며느리랑 이런 더러운 대화를 짓거려. 너 도대체 누구냐고? 제가 며느리의 휴대폰을 들고 통화 상대방한테 따지자 상대방이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제 휴대폰으로 며느리가 통화한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사진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막내딸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 빨리 좀 와봐요. 방금 아빠랑 언니랑 다 병원에 도착했는데 오빠가, 오빠가.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들은 그렇게 제 눈앞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현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말도 안 돼. 익성아, 내 아들 익성아. 이렇게 하루아침에 가버리는 게 어디 있니? 이 엄마 소원이니까 제발 다시 눈 좀 떠다오. 저희 남편이랑 딸들도 큰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익성아, 이 아빠도 이렇게 살아있는데 자식인 네가 먼저 가버리면 어떡하니? 차라리 이 아빠가 대신 갈 테니까 내 목숨이랑 바꿔서라도 제발 살아 돌아와 주렴. 오빠, 이거 거짓말이지? 오빠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 이번 주말에 집에서 오빠랑 같이 맛있는 거 해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 애들도 삼촌이랑 노는 거 재밌다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 제발 장난이라고 해주라. 어? 아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 집은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큰 슬픔에 울다가 혼절하기도 하고 아예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눈물 속에 아들을 떠나보낸 후 저는 도저히 며느리를 용서할 수가 없어 상간남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해 떠난 것과는 별개로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도저히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뒷조사를 해보니 상간남은 며느리가 다니던 헬스장 트레이너였더군요. 산후 우울증에 걸린 며느리를 위해 제 돈으로 직접 헬스장을 끊어줬는데 거기서 개인 PT를 해주던 4살 어린 남자와
바람이 난 거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저희 딸들이랑 같이 그 헬스장에 쳐들어갔습니다. 야, 이 신호 어디 있어? 세상 떠난 내 아들을 기만하고 우리 며느리랑 더러운 짓거리한 이 신호 어디 있냐고. 그러자 저쪽에서 한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희한테 달려오더군요. 저기요,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 사업장이니까 이러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얘기합시다. 밖에 나가긴 어딜 나가? 왜? 우리 며느리랑 그런 짓을 해놓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건 쪽팔린가 보지?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기분 전환하라고 헬스장 끊어줬더니 네가 애까지 있는 우리 며느리랑 뒤에서 더럽게 놀아놨잖아. 내 말이 뭐 틀렸어? 아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저희 회원님들도 다 쳐다보시니까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그러자 이번엔 저희 둘째 딸이 나서서 큰 소리로 한마디 하더군요. 야, 헬스 트레이너라는 인간이 가르치란 운동은 안 가르치고 유부녀나 꼬시니까 재밌냐? 너 우리 새언니가 유부녀 애까지 있는 거 다 알면서도 만난 거지? 우리 오빠 세상 떠나던 날 네가 새언니랑 통화하는 거 우리 엄마가 다 들었어. 그리고 너희 둘이서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이미 조사해서 다 알아냈다고. 저기요,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아, 진짜 쪽팔리게 왜 이러세요? 그러게 쪽팔릴 짓을 뭐하러 해? 너 아주 여기서 일하면서 재미 좀 많이 봤겠다? 일하면서 월급도 받는데 유부녀랑 몰래 바람까지 피면서 아주 재밌었겠다고. 우리 오빤 좋은 일 하다가 사고 당해서 세상 떠났는데 우리 오빠가 사경을 헤매는 그 와중에도 너는 우리 새언니랑 히히덕거렸지? 너 같은 건 아주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너같이 더러운 놈은 살아갈 자격도 없다고. 그러자 이번엔 저희 막내딸이 상간남의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어 보자. 니까짓게 잘난 몸뚱이 하나 믿고 유부녀 꼬셨나 본데 우리 오빠 속이고 뒤에서 그런 짓 한 거 내가 가만 안 둬.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짐승도 안 할 그런 짓을 해. 어, 이보세요. 이 손 좀 놓으세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긴 우리 오빠가 억울하게 속으면서 살다가 세상 떠난 것만 생각하면 네 머리를 다 쥐어뜯어도 속이 풀리지 않어. 유부녀랑 그런 짓을 했으면 이 정도 각오했어야지. 저희 셋이서 계속 난리를 치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와 저희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중에 몇 명은 수군거리면서 상간남을 욕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아니, 어떻게 자기 회원이랑 바람을 피울 수가 있냐고. 그것도 애까지 있는 유부녀랑. 어휴, 소름 끼쳐 죽겠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쩐지 저 사람 여자 회원들한테 너무 잘해준다 했어요. 아마 지금 바람 피웠다는 그 여자 회원 말고도 다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걸요. 저런 놈들이 원래 여자 관계가 복잡하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너무 말리는 바람에 저는 상간남한테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너 우리 아들한테 그런 짓 한 거 내가 절대 용서 못해. 너 같은 놈 평생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면서 고생하면서 살라고 내가 기도할 거야. 알았어? 그렇게 말하고서 그 헬스장을 빠져나왔는데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딸들도 너무 열받는다면서 계속 화를 내고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가 며느리한테 짐가방을 확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설마 그런 짓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여기 계속 있을 건 아니지? 당장 네 집만 가지고 이 집에서 꺼지라고. 어머님, 그렇다고 이렇게 쫓아내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저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내 아들을 배신한 네가 감히 내 며느리 자격이 있기나 해? 우리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이제 그 상간남이랑 편하게 만날 수 있다고 좋아하고 있었잖아. 게다가 재산 받고 싶은 마음에 내 앞에서 슬픈 척 연기를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진짜 슬퍼서 울었던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안 슬퍼할 와이프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 이렇게 내 눈앞에 떡하니 있지. 너 그동안 산후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길래 내가 애도 봐주고 최대한 너 배려해 준 거 몰라? 시부모가 그 정도까지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떻게 뒤에서 그딴 짓을 저질러? 내가 너 기분 전환하고 운동하라고 헬스장 끊어준 거지. 외간 남자랑 그런 짓 하라고 끊어준 줄 알아? 그건 그냥 잠깐 재미로 만난 것뿐이에요. 솔직히 그 사람이 나이도 저보다 어리고 몸도 좋으니까 잠깐 혹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 남자가 잘생기고 몸 좋으니까 애까지 있는 유부녀가 눈이 돌아버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네가 내 며느리 자격도 없고 우리 태영이 엄마 자격도 없다는 거야. 넌 그럼 그놈이 아니어도 네 눈앞에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면 우리 아들 배신하고 또 그런 짓 했겠네. 지금 네 입으로 얘기한 게 바로 그런 소리잖아. 그걸 또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저 이렇게 쫓아내면 우리 태영이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저 혼자선 태영이 못 키워요.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태영이 내 손주니까 그냥 여기 두고 가. 내 손주 내가 키울 테니까 앞으로 넌 연락도 하지 말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너 같은 거 밑에서 우리 태영이 키우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죽겠다. 그러니까 당장 그 짐 싸가지고 여기서 나가. 당장 안 나가? 정말 어머님이 태영이 키워주실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못 키운다고 데려오시는 거 아니죠? 며느린 이 와중에도 혼자 손주를 못 키우겠다며 별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군요. 그러자 집에 있던 저희 남편이 거실로 나와 며느리한테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너 그 입 안 다물어? 엄마라는 인간이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여태까지 네 시애미가 애를 다 키워주니까 애한테 애정도 없다 이거지? 됐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 우리 손주 눈앞에 뛰지 말고 썩 사라져버리라고. 알았어요. 가면 되잖아요. 제가 가라면 뭐 무서워서 못 갈 줄 아세요? 짐 싸는 시간 딱 10분 줄 테니까 꾸물거리지 말고 당장 나가. 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알았어? 그렇게 저희는 며느리한테 대충 짐 쌀 시간을 주고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동안 잘해줬던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짓을 할 줄 알았으면 절대 그렇게 잘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며느리가 그렇게 집을 나간 후 저랑 남편은 너무 서러운 마음에 아들의 영정사진만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뒤에서 배신할 줄은 모르고 세상을 떠난 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후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그 헬스장 대표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 때문에 큰일이 있으셨다고 들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트레이너들한테 회원들이랑 절대로 부적절한 관계 가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는데 제 말을 안 듣고 결국엔 그런 짓을 저질렀더라고요. 이게 다 제가 직원 관리 제대로 못한 잘못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대표는 상간남을 헬스장에서 잘라버렸다고 하더군요. 아마 업계에서 소문이 나서 다른 헬스장에 취업하기도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소문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지 저희 딸이 알려줘서 보니까 인터넷에 그 상간남에 대한 내용이 다 퍼져 있더라고요. 누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바람에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제가 그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다 상간남과 며느리를 욕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참나? 이걸 보니까 무서워서 우리 와이프는 헬스장에도 못 보내겠네. 헬스 트레이너들 중에 예쁘장한 유부녀들 꼬셔서 갖고 노는 놈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었단 말이야? 아유, 유부녀 꼬신 헬스 트레이너도 잘못이지만 거기에 넘어간 저 유부녀도 잘못이죠. 애까지 있다는 여자가 몸 좋은 남자한테 홀라당 넘어가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런 놈이랑 결혼하지. 왜 착한 남자랑 결혼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요? 저 여자 남편이 취객한테 집단으로 괴롭힘 당하고 있는 사람 구해주다가 세상을 떠났대요.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 마누라가 바람 피우는 줄도 모르고. 아유, 진짜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세상 떠난 남편분만 안타깝게 된 거죠, 뭐. 저런 인간들은 아예 무인도에 가둬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왜 착한 사람들만 피해를 입고 일찍 떠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는 걸 보니까 한편으론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통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니까요. 그 후 저는 며느리한테서 오는 연락도 무시하고 손주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엄마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라 저희 손주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저희 딸들도 그 이후에 저희 집에 거의 매주마다 와서 손주랑 놀아주고 있어요. 엄마, 태영인 우리가 주말 동안 돌볼 테니까 엄만 들어가서 좀 쉬어요. 평일 내내 태영이 보느라 너무 힘들잖아요. 아빠랑 같이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산책도 좀 하다 오시던가요. 아유, 그럼 내가 너희 덕분에 잠깐 바람 좀 쐬고 오마. 내가 한 번씩 이렇게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조금씩 걷기도 해야 나도 건강을 잘 유지하지. 내가 건강해야 우리 태영이 나중에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지 않겠니?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이젠 태영이한테 엄마가 할머니이자 엄마나 마찬가지인데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태영이뿐만 아니라 우릴 위해서라도 제발 건강하게 계셔주세요. 평일에도 힘드시면 저한테 전화하시고요. 제가 퇴근하고서라도 태영이 저희 집에 데려가서 돌볼 테니까요. 됐어. 아, 너희도 애 둘 키우느라 힘든데 내가 어떻게 태영이까지 너한테 떠넘기니? 그리고 네 아빠도 애 잘 봐. 이제 태영이 조금 더 크면 놀아줄 때 힘에 부칠 것 같다고? 얼마 전부턴 집에서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팔굽혀 펴기도 하더라. 와, 우리 아빠도 진짜 멋있는 사람이네. 태영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잘 둬서 참 잘 클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잘 뒀게? 고모랑 고모부들도 잘 뒀지.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 집에 자주 찾아오고 태영이도 챙겨주는 걸 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아마 네 오빠도 하늘나라에서 참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저는 딸한테 말했던 것처럼 건강관리를 잘해서 오랫동안 저희 손주를 돌볼 생각입니다. 저희 손주가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거나 주눅 들까봐 공부도 많이 해서 젊은 엄마들이 해주는 것까지 최대한 해줄 거예요. 지금은 저희 아들이 떠난 지 어느새 2년 가까이 됐는데 엄마도 찾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 손주를 보면서 정말 뿌듯하답니다. 며느린 그 이후로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 양육비 같은 건 안 받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전 애초에 저런 싹수 없는 며느린 우리 손주 곁에 두기가 싫었고 양육비라는 연결고리로 연락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그런 며느린 싹도 잘라버리고 싶어서 양육비도 안 받고 빈 몸으로 내쫓게 된 거예요. 며느리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혼자 애를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다 납득을 하더군요. 만약에 며느리가 이 사연을 듣고 있다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을 속이고 그런 짓을 했던 걸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살라고요. 너무 큰 죄를 저질렀으니 얼굴 똑바로 들지도 말고 하늘이 부끄러운 줄 알면서 살아가라고 하고 싶네요. 여러분, 저도 유튜브 사연을 많이 봤지만 저희 며느리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며느리나 사이가 자식을 배신해서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남은 가족들을 위해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간들은 어차피 인성이 글러먹었으니 아마 평생 그렇게 더러운 짓거리만 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는데 가족들과 나들이도 많이 가시고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